여기 한 남자가 방에 갇혀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 벽에는 시체 앞이 붉은 벽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코난 일행은 칸스케의 부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고 4명의 용의자를 만나보는데 얼마 있지 않아 용의자 중 한 명이 또다시 시체로 발견되죠. 심지어 그 시체도 전 사건과 동일하게 의자에 앉아있고 그 앞의 벽은 붉게 칠해져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명탐정 코난 붉은 벽 시리즈 뒷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사건이 해결된 뒤 디테일한 점이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정리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전편을 안 보셨거나 사건의 전말을 보고 싶은 분들은 먼저 윗상단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미도리카와 나오키였죠. 그는 코난의 말을 듣고 증거품을 회수하기 위해 두 번째 죽인 시로의 집으로 들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그가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던 아오의 죽음 때문이었는데요. 오래전 한 갑부가 저택을 지어 재능은 있지만 돈이 없었던 청년들을 살게 해주죠. 그때 만난 6명은 서로의 이름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 알게 되고 각자의 색깔을 이름 대신 부르며 친하게 지냅니다. 이때 코바시 아오이라는 한 여자가 홍일점이었는데 모두들 그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아오이는 그중 아카시 슈사쿠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나머지 4명은 독립을 하게 되죠. 여튼 범인이 좋아한 아오이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생일날 슈사쿠가 그려준 초상화를 꺼내 방에 걸어두는 것.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 캔버스를 살 만한 돈도 없었던 시절 슈사쿠는 자신이 그려준 아오의 초상화를 하얗게 덧바른 뒤 새로운 그림을 그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덧그린 그림은 우연히도 미도리가 발견해 사오죠. 그 그림을 산 이유도 어딘가 아오를 닮은 것 같아서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X선으로 검사해보고 그게 사실임을 알아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사실을 몰랐던 아오이는 생일 전날 그림을 찾기 위해 창고로 가면서 발생되죠. 창고 안에서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미도리에게는 그렇지 않았죠. 슈사쿠가 아오의 초상화를 덧칠해 팔았다는 사실을 알려줬었더라면 그녀는 지금 살았을 거라 생각한 미도리. 그런 슈사쿠에게 아오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맛보라며 방에 가두고 굶겨 죽였다 진술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엔 슬픈 진실이 있다 공명이 말하는데 아오이가 심장 발작으로 죽은 날 남편인 슈사쿠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했죠. 다음날 그녀의 저택에 찾아간 공명은 정원에 뭔가가 타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불이 난 곳으로 다가가 살펴보니 물감도 채 마르지 않은 아오이의 초상화가 타고 있었다 말하죠. 즉 그녀의 생일날을 맞아 새로운 아오이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서운함은 친밀함을 가로막지 않는다. 공명은 친밀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 이래 제3자는 간섭해선 안 된다는 뜻일지도 모른다며 미도리를 향해 말해주고 진실을 알게 된 미도리는 울부짖으며 체포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두 번째 살인 때 죽은 나오키 시로는 왜 죽인 걸까? 사실 첫 번째 살인 사건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시로였죠. 그리고 벽을 붉게 칠한 것 또한 놀랍게도 시로의 짓이었다 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슈사쿠가 죽어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그런데 그 벽에는 난 나오키에게 살해당했다라고 쓰여져 있던 겁니다. 슈사쿠는 당연히 미도리카와 나오키를 쓴 거였는데 나오키 시로는 순간 당황해 자신의 이름으로 착각해버리고 스프레이로 붉게 칠해버리게 된 거죠. 이때 한자를 정확히 적었으면 착각하지 않았을 텐데 의아해하는 란. 코난은 스프레이로 썼기 때문에 세밀한 글자는 뭉개질 수 있어 아마 무리였을 거라 답해줍니다. 여튼 시로는 붉은 스프레이로 덧칠하던 중 이 다잉 메시지가 자신이 아닌 미도리를 가리키는 거라는 걸 눈치채고 그에게 지우다만 글자를 휴대폰으로 찍어 협박해 돈을 뜯어낸 거죠. 하지만 경찰들의 수사가 강도가 높아지고 겁이 난 시로는 더 이상 경찰에게 비밀로 할 수 없다. 멀리 도망갈 수 있게 거금을 내놓으라 전화를 해 결국 죽여버렸다 합니다. 경찰은 붉게 칠한 벽이 당연히 피해자가 남긴 다잉 메시지라 판단했기에 난항을 겪은 거였고 공명의 부하 지문에 발견되지 않은 이유도 시로가 먼저 발견을 했을 때 다 닫고 나갔기 때문이었죠. 이 말을 들은 미도리는 자신이 먼저 슈사쿠 방에 들어가 벽을 붉게 덧칠했다면 들키지 않았을 텐데 아쉬워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 놈은 계속해서 범인으로 지목받았을 거라 말합니다.
슈사쿠는 어째서인지 붉은색 라카를 빼곤 창문 밖으로 내던졌죠. 그 이유는 이 현장을 발견했을 때 분명 앞에 보이는 라카로 벽을 칠할 거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보색 잔상. 한 색깔을 뚫어지게 쳐다본 뒤 다른 장소를 보게 되면 조금 전까지 봤던 색깔의 보색이 눈에 남아 잔상이 남게 되죠. 빨강의 보색은 녹색, 그 붉은 벽은 미도리, 즉 녹색이라고 불린 미도리카와가 범인이라는 뜻이라 합니다. 란이 병원에서 의사만 초록색 옷을 입고 있다는 말에 눈치챈 거죠. 또 슈사쿠는 체스 광이라 했었습니다. 붉은 벽을 향해 하얀 의자를 놓았고 하얀 벽엔 검은 의자를 못으로 박아놨었는데 체스에서 흰색은 선이고 검정은 후턴, 즉 먼저 흰 의자에 앉아 붉은 벽을 바라본 뒤 검은 의자에 앉아 흰 벽을 바라보면 녹색이 눈에 남아 범인이 미도리인 걸 알아챌 거라 계산했다는 거죠. 최초의 발견자는 필히 이 다잉 메시지를 스프레이로 인멸할 거고 터치를 한다 해도 내 놈이 범인인 걸 알아볼 수 있게 이중 트랩을 설치했다는 건데 천재인가? 여튼 그렇게 미도리가 체포된 뒤 칸스케는 공명에게 이 수수께끼를 가장 먼저 푼 건 너니까 뒷일을 맡기겠다 말하며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공명은 씩 웃으며 명색이 용의자 중 한 명으로 물오른 자신을 1도 의심하지 않고 저 코난이라는 꼬맹이를 대동시켜 사건의 진상을 풀게 한 뒤 공을 세워 나가노 연경 본부로 복귀시키려는 계략이었냐며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다 노려보죠. 칸스케는 반대의 입장이라도 너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말하지만 공명은 난 내 놈처럼 어수룩하지 않고 내 놈이 손톱만큼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교묘하게 했을 거라 비꼬듯 말합니다. 이 말에 버럭한 칸스케는 그럼 이 사건은 그냥 자신이 맞는 걸로 할 테니 평생 관할서에서 썩으라 말하며 자리를 벗어나고 이야기는 마무리되죠. 이 둘이 말을 주고받을 때 공명은 코난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살인 현장의 붉은 벽을 보고 이건 경찰에 대한 도발이라 발끈할 때 저 소년만은 그 범인은 겁도 없나 보죠?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다잉 메시지를 모방하다니 라 말했습니다. 또 증거를 숨겨놓은 장소도 이탈리아 레체에 대해 언급한 코난에 의해 범인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하죠. 그 두 가지의 힌트가 아니었었더라면 진상에 도달할 수 없었을 거라 코난의 능력을 높이 삽니다. 마지막으로 공명은 칸스케에게 쓸데없는 짓이라 말했지만 코난을 만나게 해준 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속으로 생각하죠. 코난을 보며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책에 가장 사랑했던 구절이 뇌리에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는데 죽은 아오이가 자신을 모델로 쓴 책 2학년 A반의 공명군에서 그 소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청량한 눈동자로 조용히 그리고 엄숙하게 진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그 명군사 제갈공명처럼. 이상 정리 끝! 명탐정 코난 풀버전을 어디서 봐야 되지? 티빙 OTT 서비스를 사용하면 돼요. 어이 그건 너무 비싸다고. 피클 플러스로 보면 4,000원대에 볼 수 있다던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명탐정 코난 실시간 라이브를 틀어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혹시나 제가 키지 못하더라도 제 채널로 들어가서 재생 목록 명탐정 코난 리뷰 모두 재생을 누르시면 실시간 라이브처럼 모든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